손흥민이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참다 못한 차두리 코치 나서자 난리난 상황. 반성 없는 이강인 끝까지 감싸는 손흥민. 클린스만호, 뻔뻔함 응집체였다. 전 수석 코치 폭탄 발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2001년 2월 19일 태어났다. 어제 23번째 생일을 맞았다. 세계적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팀 동료인 이강인에 대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생일 축하해 내 동생이라고 썼다. 음바페가 이강인 얼굴을 양손으로 어루만지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음바페는 1998년생으로 26세다. 이강인은 지금 너무 우울한 상태다.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에게 대든 게 화근이 됐다.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논할 경우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주고받았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이 주먹을 날렸다. 는 등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설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거나 과장됐다. 장면을 옆에서 본 제3자의 전원, 그 전원의 또 전원 등을 통해 전해지는 말은 왜곡되고 과장되며 변질되게 마련이다. 또 몸싸움이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은 한 가지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선수들의 시각은 다양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인식하는 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폭행이 아닌 게 폭행처럼, 폭행인 게 폭행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모순덩어리다. 이강인은 어쨌든 한국 정서상 잘못했다. 선배에게 대항하는 듯한 행동을 이전부터 취했다. 젊은 세대끼리 하는 놀이가 선배 눈에는 거슬렸다. 선후배 간 규율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에서 이강인의 낯선 행동을 선배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강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자유인 것처럼 그에 대한 선배들 인식과 판단도 자유다. 내가 A라는 의도로 한 행동이 상대가 B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경험하지 않나.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10대 초반 스페인으로 가서 축구를 배웠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축구 자존심이 강한 유럽에서, 그것도 자신이 최고 유망주임을 자부하는 세계 각지 수많은 유망주를 이기려면 뛰어난 실력과 강인함을 넘어 숨막히는 생존법을 익혀야 했고 코브라 맹독 못지않은 독함까지 갖춰야 했을 것이다. 이강인은 축구 기술로서는 뛰어난 선수다. 그러나 동료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팀을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축구 정신은 덜 배웠다. 어린 나이에 급속하게 세계적인 스타로 대성하면서 생긴 자신감과 자존심이 오만함, 방자함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강인은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직후 주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손흥민이 상투적으로 면피용으로 이 발언을 했을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축구팀 주장이든 축구팀 감독이든 회사 사장이든 부서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팀, 조직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자기 뜻을 팀원, 조직원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전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공통된 목표를 위해 매진하게 해야 한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로서 보여준 것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주장으로서는 부족했거나 최소한 원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손흥민이 이강인을 먼저 안을 수는 없을까? 물론 이강인이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화해와 용서는 선배가 먼저 해야 힘이 생기고 파급력도 커진다. 먼저 보듬기에는 감정이 덜 풀렸다면 이강인이 내민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손길을 잡아주면 어떨까? 그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축구대표팀 관련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첫걸음인 동시에 엄청난 기폭제가 되리라 자신한다. 프리킥을 차기 전에 볼 앞에서 둘이 모여 누가 찰지, 어디로 찰지를 논의한 모습이 벌써부터 그립다. 골을 넣고 함께 안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눈 장면도 엊그제처럼 눈에 선하다. 2. 클린스만의 농락, 위기의 한 축구. 차기 A 대표팀 감독 선임 기준은 전력 강화의 첫 회의.
카타르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축구협회는 20일 정혜성 대회위원장을 신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선임했다. 존재 자체가 위문이었던 미하엘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운명을 함께했다. 전력강화위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축구협회 내 기술 관련 연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16일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흘 만에 새 감독 선임을 위한 진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지도자로 2차례나 월드컵을 경험했다. 그는 2002년 한 1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 4강 신화를 연출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때는 허정무 감독의 수석 코치로 대한민국의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 기여했다. 2017년에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하던 대표팀에 합류해 6개월간 코치직을 수행했다. K리그에선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 사령탑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베트남의 호치민시티를 이끌었다. 축구협회에선 심판위원장과 대회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 위원장과 함께 호흡할 10명의 전력강화위원도 공개됐다. 고정훈 김포FC 감독, 박성대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상무 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정경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A대표팀을 비롯해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해임, 재계약 등 각급 대표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기구다. 감독 선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A대표팀은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체제다. 다음 달 아시아 2차 예선이 재개된다. 대한민국은 3월 21일과 26일 홈과 원정에서 태국과 격돌한다. 시간이 없다. 특히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도전에 실패한 A대표팀은 탁구 게이트로 갈기갈기 찢겨졌다. 차기 사령탑은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 과, 미래,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위 충돌 등 어지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국내 지도자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 최용수 전 FC 서울 감독, 황선홍 파리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수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외국인 사령탑이 풍전등화의 A대표팀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는 쉽지 않다. 정 위원장과 위원들은 21일 첫 회의를 열고 감독 선임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배양, 환경적 요인 등이 기준이었지만 사실상 낙하산이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는 월드컵 예선 통과 또는 대륙컵 우승을 지도한 감독, 세계적인 리그에서의 우승 경험, 새로운 한국 축구의 철학에 부합하는 감독 등의 조건이 내걸렸다. 정 위원장은 1차 회의 후 감독 선임 기준, 대표팀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3. 아직도 첼시 소속인 잊혀진 존재, 마지막 공식전 출전 1년 다 돼간다. 첼시 센터백 말랑 사르, 25 프랑스, 위 마지막 공식전 출전이 1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는 최근 1군 라커룸에서 쫓겨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한때 국제스포츠연구센터 선정 전 세계 주목해야 할 선수 5위에 들 정도로 유망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20일 한국 시간 사르는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잊혀진 존재다. 첼시에 합류한 이후로 출전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많은 팬들은 그가 여전히 첼시 선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며 이달 초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에 르아브르행이 결렬되면서 잔류한 그는 현재 1군 라커룸에서 쫓겨나 어린 선수들과 함께 아카데미 라커룸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사르는 지난 2020년 OGC 니스와 4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고 FA 자유계약 신분이 되면서 첼시와 5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첼시 유니폼을 입고 단 21경기, 선발 16경기, 출전에 그쳤다. 첼시 입단 첫 시즌과 세 번째 시즌 각각 포르투와 AS 모나코로 임대를 떠나는 등 쟁쟁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이다. 사르는 올 시즌 역시 첼시 내 센터백들이 질비한 탓에 단 1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특히 그가 지난 시즌 AS 모나코 임대를 갔다 온 사이에 브누아 바디아실, 22, 과 악셀 디사시, 25 이상 프랑스가 새롭게 합류했고, 리바이 콜일, 20 잉글랜드, 이 콜업되면서 꾸준하게 기용받고 있는 터라 완전히 전력외로 분류됐다. 치아구 시우바, 39 브라질, 도 여전히 건재하다. 사르는 결국 올해 초 겨울 이적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이적을 타진했고, 르아브르로 떠나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계약이 무효되면서 결과적으로 잔류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최근 1군 라커룸에서도 쫓겨나 현재 아카데미에서 어린 선수들과 함께 라커룸을 쓰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굴욕의 연속이다. 이같이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탓에 사르는 공식전을 치른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실제 그의 마지막 공식전은 지난해 3월 12일, 당시 AS 모나코 임대 시절 스타드 랭스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그 이후로 아직 공식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사르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첼시 입장에서도 사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다. 특히 사르가 무려 12만 파운드, 약 2억 원 수준의 고액 주급을 받고 있는 터라 첼시로선 사실상 생돈을 계속 날리고 있다. 12만 파운드는 디사시와 바디아실, 시우바, 콜파머, 21 잉글랜드 등 주축 선수들보다 높은 주급이다. 첼시와 사르 모두에게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첼시는 올여름 사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데다 이적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FA로 풀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 애슬레틱은 첼시와 사르, 양측 모두에게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각자 길을 빨리 갈수록 좋다. 며 첼시는 이번 여름에 사르를 FA로 떠나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